여러분, K-팝, 반도체, 스마트폰. 생각해보면 지금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성공의 뿌리가 무려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믿으시겠어요? 자, 바로 그 비밀을 찾아 지금의 한국을 만든 그 힘의 근원을 찾아 아주 특별한 시대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네, 바로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세종의 통치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DNA를 만든 일종의 소스 코드가 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코드를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1418년부터 1450년까지 세종이 다스린 32년. 이건 그냥 한 왕의 통치 기간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앞으로 다가올 600년이라는 시간을 내다보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거대한 설계, 대체 어떤 철학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민본입니다. 글자 그대로 백성이 근본이다. 이게 세종의 모든 정책을 꿰뚫는 핵심 철학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백성을 사랑하라 같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은 아주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야 한다는 굉장히 실용적인 목표였던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이 먼저라는 생각은 결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를 낳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를 뿌리부터 뒤흔든 거대한 소통의 혁명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조선은 극소수의 양반들만 한자라는 어려운 글자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지식과 정보가 그들만의 것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대다수 백성들은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방법조차 없었던 겁니다. 세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가슴 아파했던 거죠.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훈민정음, 우리가 아는 한글입니다. 그 이름 뜻 그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정말 놀랍도록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이 문자는요, 지배층이 높이 쌓아 올렸던 지식의 장벽을 그냥 허물어버리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도구였습니다. 물론 기득권층의 반대가 엄청났죠. 하지만 세종은 백성에게 그들의 목소리를 돌려주기 위해 이 위대한 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600년 전의 발명품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와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한글의 이 독특한 모아쓰기 방식 덕분에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된 거죠. 600년 전의 디자인이 오늘날 IT 강국 코리아를 만든 숨은 공신인 셈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세종의 현대적인 면모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분은 그냥 감이나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하는 관습에 의존해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서 통치했습니다. 자, 1430년으로 가볼까요? 당시 세금 제도가 엉망이라 이걸 뜯어 고쳐야 했어요. 보통 왕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법을 바꾼다, 따르라 하고 선포했겠죠?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역사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썼어요. 바로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 숫자가 무려 17만 2,806명입니다. 15세기예요, 여러분. 고위관리부터 저기 시골의 평민까지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새로운 세금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직접 물어본 겁니다. 이건 뭐 거의 현대 국민투표나 마찬가지죠. 결과를 보니까 찬성이 57%, 과반이 넘었죠. 그럼 오케이, 다수가 찬성했으니 바로 시행했을까요? 천만에요. 세종은 반대한 43%의 목소리에 주목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반대할까? 무엇이 걱정일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 무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법을 다듬고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영까지 해보는 그런 엄청난 신중함을 보였습니다. 이런 데이터 기반 통치는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 최초의 표준 강우량 측정기, 추구기로 전국의 강수량 데이터를 모아서 농사에 활용했고요. 자경루라는 자동 물시계로 국가의 표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칠정산이라는 우리만의 달력을 만들어서 시간의 주도권까지 가져왔죠. 이 모든 게 뭐겠어요? 백성들의 삶을 예측 가능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설계였던 겁니다. 자, 세종의 유산 중에서 아마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아닐까 싶어요. 백성이 근본이라는 그의 철학은 시대를 훨씬 앞서 나간 아주 구체적인 복지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하게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사형수에게는 반드시 3번의 재판 기회를 주는 삼복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게 했고요. 심지어 감옥의 위생까지 신경 써서 죄수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목욕할 수 있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에 정말 혁신적인 생각이었죠. 그의 이런 따뜻한 시선은 사회의 가장 낮은 곳, 가장 밑바닥까지 향했습니다. 당시 사람이 아닌 재산으로 취급받던 여성 노비를 위해서 세종은 세계 역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힘든 정말 파격적인 제도를 만듭니다. 130일. 이게 뭘까요? 바로 관청에 소속된 여성 노비에게 보장된 유급 출산 휴가입니다. 출산 전에 한 달, 그리고 낳고 나서 100일. 당시엔 아이를 낳고 일주일 만에 다시 나가서 일해야 했던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변화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30일. 이건 산모 곁을 지키라고 남편인 남자 노비에게 준 유급 아빠 휴가였습니다. 믿어지시나요? 600년 전 조선에 이미 현대적인 출산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종의 통치가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가시적인 결과물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반도의 국경선 있죠. 이게 바로 세종시대에 완성된 겁니다. 북쪽으로는 최윤덕, 김종서 같은 장군들을 보내서 4군 6진을 개척했고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지금의 국경선을 확립했죠. 근데 이게 그냥 땅만 뺏은 게 아니에요. 우리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우리 영토로 만든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조선만의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사라질 뻔했던 우리 고유의 음악을 정간보라는 독창적인 악보로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겼고요. 중국농법이 아니라 우리 땅과 기후에 딱 맞는 농사법을 담은 책 농사직서를 펴냈습니다. 또 우리 땅에서 나는 약재로 병을 고치는 방법을 정리한 의학 백과사전도 만들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노비 출신이었던 과학자 장영실처럼 신분의 벽을 허물고 오직 능력만으로 인재를 뽑았었다는 겁니다. 덕분에 조선의 과학기술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를 수 있었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모든 백성이 글을 읽게 하고 여론조사라는 데이터로 나라의 정책을 정하고 사회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비에게까지 출산 휴가를 보장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의 시스템을 만든 15세기의 왕. 정말 6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봐도 너무나 현대적이고 또 합리적인 리더십 아닌가요? 세종이 설계했던 이 위대한 소스 코드는 한글, 데이터 기반의 합리성, 그리고 약자를 보듬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형태로 6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시대의 성공을 넘어 한 국가의 미래 전체를 내다봤던 이 위대한 리더의 비전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